유튜브를 처음 하는 건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괄식으로 얘기를 안 해서 오래 봐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모델 3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하게 된 배경, 그리고 유튜브를 한 달 동안 웬만한 유튜브 한국에 있는 거 다 보고 미국에 있는 것까지 다 보면서 알게 된 점을 좀 종합해서 아주 간략하게 두괄식으로 3분 안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구매하게 된 배경은 제가 원래부터 차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유튜브를 봤던 것도 있지만, 일단은 자율주행 때문에 하게 된 게 가장 커요. 그 자율주행이 아주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와이프가 차를 사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차가 일단 디스커버리를 타고 있어서 차는 필요가 없는데 와이프가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참에 테슬라를 한번 경험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거고, 매장을 갔어요. 청담동 매장을 갔더니 일단은 제가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물 직접 떠먹어라, 그리고 뭐 골프백이 있길래 골프백 저거 주는 거냐 했는데 골프백 안 주고요. 일단 테슬라의 정책상 보니까 이게 약간 애플처럼 애플스토어 가면은 알아서 자기가 뭐 보고 그냥 사가고 그냥 핸드폰 하나 사듯이 자동차를 사는 그런 컨셉으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래서 가자마자 옵션을 봤죠. 얼마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정책적으로 이제 보조금 한 1,200만 원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5,400만 원, 5,200만 원 돈 정도 다 하니까 나오던데, 그게 이제 정보 보조금 빼고 1,200만 원 빼고 한 거니까 아주 비싼 차죠. 한 7천만 원 가까운 차니까 아주 비싼 차인데, 처음에 저는 옵션을 뭐를 넣었냐면, 일단 휠이 18인치에 있는 휠이 그 이상한 뚜껑이 덮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뚜껑이 못생겼어.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그 테슬라 마크만 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일단 간지상 19인치를 샀어요. 한 120만 원 정도 추가하는 거고. 근데 그걸 나중에 뭐 후에 구매를 하는 것도 하나 알아봤는데, 후에 구매하면 타이어를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더 들어. 그래서 일단은 19인치를 했고, 그 다음에 19인치는 은색 휠밖에 없어요. 그 퍼포먼스부터 이제 검은색, 회색 있는 건데, 사실 뭐 저는 검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일단 검정 주문하는 것도 흰색 아니면 옵션이 검정은 120만인가 200만인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검정을 차가 별로 없는 이유가, 웬만하면 다 흰색인 이유가 검정이 추가 금액이 든다. 이제 정말 좀 색깔 바꾸는 것 때문에 돈이 드는지는 처음 몰랐는데 좀 이 부분 좀 놀랬고, 이렇게 해서 주문했어요. 나머지 뭐 다른 옵션 없어요. 뭐 현대자동차 가면은 저기 뭐 시트 10시트 집어넣고 어쩌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스탠다드용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뒤에 열선은 없고 앞에 열선 있고, 그 다음에 뭐 냉각 시트 같은 건 없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디스커버리를 타는 디스커버리 보면은 약간 앤틱하고 좀 그래요. 제 차를 잠깐 지금 보여드리면 약간 좀 앤틱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테슬라가 정말 뭐 AI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차를 만드는 걸로 봤는데, 그 트럭 나온 거 보면 그것도 약간 정말 AI들이만 탈 것 같은 그런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이 보이는데, 일단 여기 나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키가 190인데 천장이 낮아. 그래가지고 의자를 가장 밑으로 내려도 머리가 좀 닿아요. 그래서 저만큼 키가 되시는 분들은 타는 좀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덩이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타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전에 그 정보 보조금 할 때 1,200만 원 대략 이렇게 옵션 2개 넣고 하니까 한 5,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거를 제가 한 3,000만 원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60개월 할부로 돌리니까 뭐 한 40몇만 원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40몇만 원 내가 60개월 내고 그 다음에 타는 걸로 하고, 이게 한 3개월 걸린대요. 근데 원래는 시트를 하얀색을 하면은 그것도 한 200만 원 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시트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시트 흰색은 안 되고 까만색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랬고요. 일단은 밑에 바닥에 발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발판 새로 사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전기 코드 꼽는 거 그게 컨버트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지금 나오는 건 북미형인데 유럽형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컨버트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슈퍼차저는 이제 컨버트 할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저기 다른 전기차용에 꼽을 때 또 뭐 컨버터가 필요한데,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리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 이제 3개월 뒤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시승을 하러 갔죠. 근데 시승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주말에는 꽉 찼고, 주말에 지금 제가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1일인지 2월 28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20 며칠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아침에 가야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시승을 했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자율주행이 되는지. 아까 전에 옵션에 뭘 넣어서 5,200만 원이 된 거냐면, 보통 3천만 원대에 사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율주행을 넣었어요. 그 FSD라고 하죠. 저기 노아라고 하는 그거를 넣은 거죠. 돈을 추가해서 770만 원 정도를 넣은 거고, 맨 처음에 그걸 넣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넣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뭐 차는 한 번 시승밖에 안 해봤지만 아이폰인데 인터넷이 안 되고 문자만 전화만 되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뭐 이게 아이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계속 그 업데이트 버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계속 소프트웨어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업데이트가 되니까 뭐 5년 타도 다른 새 차가 나와도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딸릴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고, 대부분의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그 노아나 FSD, 그러니까 결국 그 770만 원짜리 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오토로 주차해서 서문해가지고 콜하는 거, 그런 것도 아직은 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또 알아본 부분이 평행 주차나 뭐 그냥 직각 주차 이런 거 되는지 보니까, 일단은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평행 주차는 차와 차가 이렇게 있어야지 넣어지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옵션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 770만 원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배경상 이제 제가 왜 사게 됐는지, 그리고 사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3개월 뒤에 온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죠. 시승을 했는데 일단은 청담동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영동대교 옆으로 가서 올림픽대로 타고 뭐 하여튼 잠실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구간인데, 거기 올림픽대로다 보니까 시내랑 올림픽대로를 두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아니 시내에서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올림픽대로에서는 잘 되냐 안 되냐, 그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올림픽대로만 얘기하면 이 차선을 보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앞에 차하고 거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차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차선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그럼 올림픽대로나 어떤 뭐 강변북로 이런 데는 잘 돼요. 신기하게도 뭐 깜빡이 넣고 하면 지가 알아서 가고, 뭐 램프 같은 거 이렇게 나갈 때도 이게 속도 꽤 빠른 상황에서도 좀 줄여주면은 깔끔하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아이폰 3 처음에 만났을 때, 예전에 뭐 저 군대 제대하자마자 막 그때 깜짝 놀랐던 약간 그런 기분하고 좀 비슷했고,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지금 거의 자율주행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을 때 손하고 발을 딱 뗐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손하고 발을 떼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해봤을 때, 이거 감자튀김 같은 거를 먹을 때도 뭐 케찹을 내가 이제 직접 찍어 먹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능하다. 야, 그러면 이제 시내에선 가능하냐? 시내에서 그 옆에 계시는 그 동승자분께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해봤어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차선을 이게 잃는 것도 있지만, 앞에 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유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차가 정상적이면 걔를 쫓아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신호등이나 이런 간판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차는 신호를 어떻게든 뭐 가가지고 지나갔는데, 난 노란불에 걸려가지고 걸린 거야. 근데 나는 감자튀김 같은 걸 먹고 있어서 걸렸어. 그럼 나는 모르고 사람을 치거나 그냥 지나가다 옆에 오는 차를 박아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내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앞에 차 좀 쫓아가다가 다시 또 브레이크 밟고 내가 좀 운전하다가 또 좀 이제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두 번 따까따까 해주고 하면은 그게
꽤 이렇게 호남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던 것 같고, 거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손하고 발을 뗐을 때 내가 햄버거하고 막 이런 거를 막 감자튀김 찍어 먹으면서 먹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아직은 좀 많이 불안전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앞차 간격을 잘 보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남산 1호선을 지나가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서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가 뭐 앞에 차 갑자기 이상한 데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써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유튜브에서 알게 된 것들, 슈퍼차저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제가 뭐 연비 이런 거 계산은 잘 못하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삼성역 부근에 살아서 이게 롯데타워에도 있고, 저기 잠실 롯데타워는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역 코엑스에는 파라니스인가? 하여튼 호텔 거기 밑에 지하 4층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 그 두 군데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일단 하남도 쓸 것 같구나. 왜냐하면 이제 가끔 강아지가 있어서 거기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세 가지를 딱 정해놓으니까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 뭐냐면 삼성역은 일단 그 강남 주변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넣기가 편해. 근데 주차비가 나오잖아. 주차비가 대략 그 1시간 완충을 하면은 뭐 대략 한 6,000원 나올 것 같더라고. 근데 그 6,000원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현대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현대백화점 안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그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가면은 10,000원짜리 쿠폰도 주고 좋아. 빙수 어제 10,000원짜리 먹고 했는데, 그걸 딱 만들면 6층인가 뭐 8층인가 10층인가 거기 가면은 그 고객센터 가서 만들 수 있어요. 그 모바일도 만들 수 있고, 만들면 한 달에 2회 쿠폰이 나와요. 그게 계속 나와. 뭐 사지 않아도 그냥 나와. 저기 주차권이 나와요. 그러면 2시간 정도 무료니까,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완충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번 정도는 삼성역에서 해결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영화를 삼성역에서 봤는데, 영화 보면서도 충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삼성역 코엑스하고 파라니스하고 지하 4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백화점이든 뭐 영화관이든 보다가 그 꽂아놓고 오면 돼. 근데 제가 보니까 꽂아놓고 가면은 이거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꽂아놓고 가신 분들은 다음 차가 기다리더라고. 예의가 아니어서 내가 봤을 때 영화 보면서 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다. 현대카드를 만들어서 현대 백화점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2장을 만들면은 그건 쿠폰 된다. 그리고 롯데타워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타워에서 그 슈퍼차저 왔다고 하면 4시간 무료라고 지금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월드 근처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가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웬만한 경우라면 안 갈 것 같아. 근데 뭐 영화 보러 갔다가 잠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쇼핑하고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 시간 내에 한 40분 정도 충전하는 그런 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남은 왜 찍었냐? 하남은 일단은 사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주차비 안 받아. 제가 예전에 한번 강아지 데리고 가봤더니 주차비 안 받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넓고, 그래서 뭐 일단 꽂아놓고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여행 가기 전에는 하남 같은 데서 완충하거나, 아니면 삼성역에서 완충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현대 백화점 카드가 있어, 나도 백화점 카드가 있으니까 그럼 2번씩 받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한 달에 4번 정도를 그냥 완충을 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비고 자식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짜인 거야, 공짜. 내가 지금 디스커버리 이거 풀로 넣으면은 15만원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대구나 이런 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2만원, 뭐 강원도 왔다 갔다 가면 한 10만원 써요. 근데 그런 걸 안 쓴다는 거야. 1년에 제가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를 주유비를 나가니까, 1년이면은 뭐 360만원을 뭐 여행 한번 왔다 갔다 하면 400만원 나가는데, 그게 안 나간다는 거고, 그거를 2년을 하면은 약 1,000만원 정도를 세이브, 4년을 하면 2천만원 세이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정부 보조금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 이건 그냥 사야 되는 차인 거야. 만약에 집에 뭐 퍼스트카가 있으면 세컨카 정도로는 아주 좋은 옵션인 것 같고, 근데 내가 전기차를 SUV로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아직은 그 뭐 차저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일단은 그 전체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앞에 계약을 하는 과정, 그리고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보니까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보면은 똑같은 내용도 많고,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는 되게 좋대. 밑에 뭐 이렇게 이게 밸런스 잘 맞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 이게 정석적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 내연기관에서는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얘는 공간을 넓게 할 수 있어서 밑에 뭐 이런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석적으로 서스펜션을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는 다 알겠다는 거야. 근데 일단은 운전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잘 모르고 나 이거 고장 나면 뭐 잘 되는지 운전할 때 뭐 스무스한지 뭐 이런 거 제로백 이런 것도 뭐 많이 나오는데 막상 해보니까 일단은 실승차에서는 제로백을 해볼 수가 없어. 왜냐면 그게 그 스탠다드형이 있고 뭐 그냥 컴포트형이 있는데 컴포트형으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딱 밟았을 때 막 머리가 막 뒤로 제껴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브레이크 밟을 때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원래 내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다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빡빡해서 이거를 미리 밟지 않으면은 이걸 인지를 못하면 나중에 급정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약간 좀 이질감 같은 게 좀 느껴졌던 거. 그리고 이게 차가 되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요, 그 속도가. 예를 들면 저 지금 디젤 차를 타고 있는데 누르면 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전기차는 되게 리니어하게 내가 뭐 2초 더 밟고 있고 4초 더 밟고 있으면 그냥 2배 이런 식으로 직선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지. 그게 느껴져요. 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게 뭐 감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전기차는 딱 그 토크를 딱 준 만큼 전기가 바로 빡 주기 때문에 그런 좀 명확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브레이크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승을 한 거 이외에 이제 제 차를 받으러 갈 때 한번 또 찍어서 올릴 텐데,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독자는 저는 사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한 200개, 300개 유튜브를 막 보면서 이제 차를 사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보실 텐데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요것만 딱 봤을 때 살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저거 자율주행 좋아 안 좋아, 그리고 뭐 시내에서 잘 돼 안 돼, 그 돈은 얼마나 세이브 돼,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봬요.